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야외에서 말벌을 만나게 되면 두렵죠. 꿀벌보다 배로 큰 말벌은 보기에도 징그럽지만 침은 독성이 강해서 집단 공격을 받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벌은 생존력도 강해서 기후위기에도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9년 동안 말벌을 연구해온 국내 말벌 연구 1인자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최문보 교수와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래종 등검은 말벌을 국내 최초로 발견했고 말벌의 종, 말벌의 독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인데요. 말벌 박사 최문보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말벌 박사님 최문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산속에 계시는지 저희가 몇 달 전에 약속을 잡아서 겨우겨우 모셨는데 어떻게 지난 여름에도 말벌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나요? 뭐 저희는 말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요. 올해는 또 특히 뭐 제주도 조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실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숲속에서 벌집을 이제 키우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여름, 가을 내내 산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내 야외 활동하신 분 치고 너무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셔가지고요. 네. 탈까봐 눈만 내놓고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말벌을 연구하려면은 보호 장비를 좀 갖추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 장비를 갖추세요? 이제 말벌 자체가 이 독성 곤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집단 공격을 하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벌 보호복이라는 옷을 입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벌 보호복이 전신에 이제 틈이 있으면 말벌이 들어와서 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신을 다 커버하는 아주 두꺼운 옷이고 약간 우주복처럼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햇빛에 조금 덜 받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햇빛은 둘째치고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그 보호 장비를 입고선 산속을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말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위가 무서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저희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거의 옷 안에 온도가 거의 한 50도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에 물론 팬이 있어가지고 네. 열기를 조금 뿜어내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안에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게 달려 있는데 네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안 더운 건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그 앞에 습기를 제거를 하는 용도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습기가 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더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좀 했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드실지. 그렇게 무장을 해도 쏘일 때가 있지요? 아무래도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네네. 저희가 활동하는 데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옷 자체는 이제 뭐 정말 쏘려고 하면은 약간 뚫릴 경우도 가끔 있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소재를 매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벌은 딱 자기 발로 잡은 다음에 꼬리 힘으로 이렇게 독침을 쏘기 때문에 네. 이게 옷이 미끈하면은 이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쏘기가 굉장히 그냥 공중에서 쏘면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럼 비닐 같은데 잘 못 그렇죠. 달라붙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원리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뚫리진 않는데 가끔 저번에 저희가 뭐 카메라 촬영한다고 예. 그 밴드를 딱 끼는 거를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밴드에 말벌이 앉아가지고 쏘니까 뚫려가지고 한번 또 병원에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침이 얼마나 세길래 그걸 뚫어요? 한 0.7mm 정도 되는데 그러면 1cm 가까이 되는 거네. 굉장히 침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부에 힘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주 옷이 두껍거나 단단하지 않는 이상 여차하면 이제 뚫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꿀벌은 한번 쏘면 본인도 이제 죽는다고, 말벌은 안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꿀벌은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예. 독침을 쓰는 것이고요. 네. 이제 말벌은 여러 번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은 쏘고 나면은 그 독낭과 이 장이 이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말벌은 계속적으로 쏠 수가 있고 독을 계속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왜 이제 가끔 말벌에 쏘여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제 벌초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 가고 예, 그랬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주위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도 쏘인 적은 있으세요? 저도 종종 쏘이죠. 그럼 쏘이고 나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사람의 이제 체질마다 조금씩 틀린데 네. 벌 알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조금 붓다가 이제 맞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연고를 받은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벌독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이런 알러지가 거의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벌독은 쏘이면 쏘일수록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아, 그게 내성이 생겨서 조금 면역이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극히 좀 드물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지고 이제 점점 그 독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은 쏘이기만 하면 바로 전신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쏘이자 말자 바로 모든 작업을 그만두고 바로 응급실로 가든지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만약에 숲속에서 좀 그 병원과의 거리가 멀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에피네프린 펜이라고 에피펜이라고 이제 응급 주사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 갖고 다니시는군요. 네, 그걸 들고 다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마지막에 허벅지에 찌르면은 혈관 확장이 되면서 조금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시간 버는 동안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요즘은 이게 모기 같은 거는 퇴치제 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말벌은 아직 없나요? 그러니까 말벌의 기피 물질이라고 해서 네. 사실 이제 꼭 말벌만의 어떤 기피 물질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곤충이 싫어하는 냄새, 저 꿀벌부터 해서 이제 대부분 비슷한 계열의 그런 기피 물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말벌들이 지금 공격하면서 쏜다는 거는 이런 기피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이미 자기들은 공격 대상을 정해서 집단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피 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얘들이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말벌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표적이 되면 안 되네요. 그렇죠. 표적이 된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얘들이 이제 공격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기후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곤충들도 있고 뭐 또 새롭게 우리 주변에서 못 보던 곤충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말벌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 온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얘들은 이제 사회성 곤충이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사망률이 좀 줄어들고 발생률이 조금 증가하는 네네. 이제 말벌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기후 변화도 문제지만 사실 도시화에서 이제 도시 내부에 요즘은 조경이라든지 이 공원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내에도 많이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건물만 지었는데 네. 요즘은 도시 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녹지 지역이 늘어나면서 거기에도 이제 도시의 어떤 그 해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말벌들이 포식자지 않습니까? 먹이가 거기 그렇죠. 있는 거군요. 먹이에 있다 보니까 이 숲속은 점점 줄어들고 도시는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하면서 숲속은 줄어드는데 도시 내부에 이런 녹지 공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벌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사람들과의 이런 만남 조우가 더 늘어나면서 아마 신고수가 이런 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즌 말벌들이 생겨났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말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장수 말벌. 예. 우리나라에 그 말벌이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주로 사는 말벌들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사실 말벌과라고 하면 네. 그 안에 대략 한 130여 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암컷 수컷만 사는 이제 단독형 말벌은 한 100여 종 되는데 그런 종류를 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벌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사회성 말벌은 우리나라에 한 30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형 말벌, 우리 지금 말하는 뭐 장수 말벌이라든지 이런 대형 말벌이 한 10여 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땅벌
땅벌. 예, 네. 땅벌이 한 6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3, 14종 정도가 이제 쌍살벌이라고 해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작게 네, 짓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쌍살벌이 이제 한 10, 한 3, 4종 정도 되는데 그 종류를 다 합하면 이제 한 30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처마 밑에 집 짓는 것도 있고 말벌도 땅 속에 집 짓는 것도 있고 예, 예. 다 종류마다 아주 다르네요. 종류마다 집 짓는 장소가 다 틀려서 예. 사실은 어떤 종류들은 벌을 안 보고도 벌집의 위치만 보고도 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해 주신 말벌 중에서 등 검은 말벌. 말벌이 지금 생태계 교란 생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말벌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벌을 국내 최초로 우리 최문보 교수님께서 발견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등검은 말벌은 이제 침입 외래종입니다. 침입 예. 외래종. 우리나라에서 자생으로 서식하는 종류가 아니라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서 무역선을 타고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온 침입 외래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3년 제가 한창 그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전체 말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말벌을 하나 채집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없던 종인데 하면서 이제 관련 뭐 외국 학자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논의해 본 결과 베스파 벨루티나 니그리소락스라고 하는 학명이 이제 우리 국명으로 이제 등검은 말벌이라고 지어졌는데 그 종류가 이제 우리나라로 처음 이제 들어온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벌이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우리나라 말벌 자체가 많다 보니까 네. 뭐 말벌 한 종 들어온 거 가지고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아열대 종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고 서식을 할 수 있을까, 겨울을 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제가 매년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 같다라고 한 결과가 이제 지금 뭐 전국 확산이 되어가지고 피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넘어온 거예요, 얘네가? 일단 말벌은 대부분 그 말벌 뭐 집이 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임신한 여왕벌이 예. 그 교미를 한 여왕벌이 이제 월동에 들어가거든요. 겨울잠을 들어가는데 대부분 땅 속에 들어가거나 그 나무 숲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목재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화분을 흙을 통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거나 이럴 때 벌이 이제 딸려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부산항에 와서 원목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식재를 하거나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봄에 따뜻해지니까 여왕벌이 이제 월동에서 깨어나가지고 나와 보니까 이제 부산인 거죠. 출산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보통 말벌들은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센 거예요. 그렇게 빨리 퍼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생태계 교란종으로까지 지정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생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토종 말벌과는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열대 종이다 보니까 이 개체수가 벌집 내 개체수가 월등하게 많고 이제 더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토종 말벌에 비해서 한 두세 배에서 한 세네 배 정도의 개체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벌집도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 다른 말벌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자기들의 이제 먹이가 되는 그런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곤충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란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또 네. 말벌이 있고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쏘임 사고 도시에서 그런 보건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 등검은 말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꿀벌 킬러들입니다. 아, 또 꿀벌을 잡아먹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말벌들도 사실 꿀벌을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 네. 특별히 등검은 말벌은 더더욱 이 꿀벌을 아주 그 꿀벌 잡는데 특화된 말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아니, 보니까 꿀벌 천적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봉가에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토착 말벌이 아니라 이제 외래종 말벌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 2003년에 들어와서 19년에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빨리 됐어야 네. 초반에 방제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퍼진 상태에서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교수님 눈에 띈 것도 굉장히 좀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대학원생 시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말벌 연구를 쭉 하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학부생 때부터 예. 이제 저한테 혹시 말벌 연구를 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이제 학부 1학년 때부터 막 산에 다니면서 벌집 따러 다니고 뭐 이렇게 예. 했었거든요. 뭐 그때는 뭐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지정해 주면 하는 약간 그런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학부 때도 계속 말벌 좀 잡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말벌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어느 예. 건물에 아시는 분이 저 건물에 이제 말벌집이 하나 있는데 따라고 하셔가지고 땄는데 그게 처음 보는 말벌이 되어서 거의 운명처럼 사실은 그건 진짜 운명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등검은 말벌이 우리 장수 말벌하고 토종 말벌하고 이제 교잡종까지 생겨 나오고 있다고요? 뭐 사실 이게 종간의 교잡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네네. 뭐 교잡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주 유사한 그 털보말벌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기록이 없지만 일본에서 이 등검말벌이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도 지금 확산이 되었는데 일본 쪽에서 저 토종말벌이 이제 털보말벌의 여왕벌의 정자낭 그러니까 수컷에서 받은 정자낭을 분석을 해보니까 등검말벌 수컷이 정자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 교잡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가능성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연구가 뭐 크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게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네요. 일부 조금 하는데 이제 그 과연 과학적으로도 이제 뭐 정자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꼭 새끼가 태어나는 것도 네. 아니고 이제 종이 틀린 종이 교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교미가 될 확률이 굉장히 극도로 낮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어쨌거나 그 토종 간의 그런 교미 확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말벌 퇴치하는데 드론까지 동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벌 독이 굉장히 독하다 그러는데 그 독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는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독사 같은 데 물리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사실 이 독사독과 말벌독은 조금 신경독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특히나 말벌독은 이 한 개체만 가지고는 막 사람 목숨 물론 이제 한 방 쏘여가지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독하긴 한데 대부분 말벌은 한 방이라기보다는 집단 공격에 의해서 수십 방을 쏘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말벌독과 꿀벌독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는 꿀벌독이 오히려 더 독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수말벌을 제외하고 같은 양으로 봤을 때는 꿀벌독이 더 독하게 이제 저희가 실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꿀벌독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이제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꿀벌독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꿀벌은 한 번 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잘 달라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말벌은 한 번만 와서 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쏘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벌 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정도 됩니까? 말벌 활동 기간 사실 이 말벌이 이제 계급을 가진 그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여왕벌이 활동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여왕벌에서 이제 일벌들이 활동하는 기간, 생식 기간 이렇게 이제 주로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 3월 초 중순부터 이제 월동에 들어갔던 여왕벌들이 그 겨울잠에서 깨가지고 여왕벌 한 마리만 이제 나와가지고 초기둥지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둥지를 지어가지고 한 방을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산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애들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 성축으로 나올 네. 때까지가.
그러다 이제 그 기간 동안 여왕벌 혼자서 이제 벌집을 케어하다가 이제 일벌들이 나오는 기간이 한 6월 초중순부터 이제 일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초봄에 움직이는 애들은 다 다 말벌 중에 여왕벌이라고. 여왕 말벌들이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6월 달부터 이제 일벌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왕벌의 외부 활동이 급속도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벌집에서 산란만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때부터 이제 일벌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냥해 오고 벌집을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벌집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말벌 신고가 7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크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 네.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다가 이제 일벌들이 벌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 축구공 정도 벌집이 되면서 벌집이 눈에 사람들 일반 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워지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생식벌들, 예. 수컷하고 이제 새 여왕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네. 이제 교미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11월 중순쯤에 이제 다 죽고 모두 네. 다 죽고 예. 임신한 그 새 여왕벌만 땅속으로 월동을 들어가면은 이제 네. 모든 시즌이 끝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찬바람 나야 사라지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요즘 또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더 늦게까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벌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러는데 아까 뭐 포식자라고 최고의 포식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말벌 자체는 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뭐냐면 곤충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래 먹는 그런 이제 그 하부 먹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먹이원들이 이제 대발생하는 거를 막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포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동물로 따지면은 호랑이, 사자, 뭐 늑대 이런 종류들이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있어야 밑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네. 않거든요. 그 생태계 원리와 똑같이 이제 곤충 생태계에서도 말벌이 최상의 포식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뜬금없는 말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말벌이고 네. 이제 경쟁자를 인식을 초반에 못 하다 보니까 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생태계 균형을 깨는 그런 이제 역할 때문에 네. 생태계의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고 하는데 사실 토종 말벌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대발생 곤충 연구하시는 분도 교수님도 다녀가셨는데 그 러브버그 같은 거를 이 뜬금없는 말벌이 조금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러브버그 자체가 또 발생한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예. 그 포식자들이 잘 안 좋아하는 먹으려고 하는 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서로 이 방어를 하는 기색들이 좀 있어서 네. 예, 잘 맞기는 힘듭니다. 참 그렇네요. 이게 말벌이 독하기도 독하지만 커가지고 좀 무섭잖아요. 네. 꿀벌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그 크기도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조금 덜 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말벌들 한 10종에 네. 들어가는 이 대형 말벌들은 대부분 한 2.5cm에서 한 4cm 정도까지도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크고 특히 장수 말벌은 이제 자이언 홀넷입니다. 홀넷. 그러니까 영명이 아시안 자이언 홀넷이기 때문에 이제 거대 말벌. 자이언트 예. 거인이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 장수 말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종류가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 특히 장수 말벌의 여왕벌은 다른 사람에 보면 거의 작은 새가 날아다닐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 크기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서 사람들이 더 위협을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꿀벌은 꽃가루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네. 이렇게 그 꽃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이런 화수분 활동을 해주는데 말벌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말벌도 화수분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말벌들도 그러니까 말벌의 먹이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곤충을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애벌레의 먹이고요.
성충은 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건 새끼를 위해서 그런 걸 사냥을 잡아먹는 하는 거고. 것이고, 그러니까 성충과 애벌레의 먹이가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벌레는 나중에 벌집을 보시면 애벌레는 구더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벌레는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을 잡아서 이 일벌들이 갖다 주면 그 고기를 먹고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성충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성충으로 이제 최종 변태를 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성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얘들은 에너지 유지를 위해서 탄수화물류, 즉 당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꽃에 가서 뭐 화분을 먹는다든지 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수액에 떨어지는 그런 걸 이제 그 수액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그 쓰레기에 음료수병 이런 거에도 이제 말벌들이 많이 꼬이게 되고, 네. 그거 그러니까 성충 먹이와 유충 먹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양봉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양봉 꿀벌의 그런 단백질, 벌 자체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양봉장을 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말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백화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양봉장을 가면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겁니다. 그게 양봉업자들이 말벌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말벌들이 꿀벌 공격할 때 딱 집중하는 부위가 있다면서요? 이제 꿀벌들도 머리 부위나 복부 부위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단백질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말벌들이 꿀벌을 잡으면은 복부 그 개미 허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탁 끊어내고 머리 부분을 탁 끊어내고 가슴 부위가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닭가슴살처럼 근육으로, 꿀벌도 그렇죠. 가슴살이 단백질인 맞습니다. 거군요. 이게 근육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씹어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애벌레한테 단백질원을 주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 그 말벌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셈인데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말벌에 대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내 말벌 연구 1인자 말벌 박사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의 최문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